자, 책보다 별책 부록 마지막 방송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쳐야지. 하나, 둘, 셋.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클랑풀입니다. 판도라입니다. 륜 교수입니다. 책보다 별책 부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보다 별책 부록. 오랜만에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네. 옛날 소개 멘트로 시작해봤습니다. 기억나세요? 옛날에 뭐라고 했는지? 방금 그렇게 시작했었나? 아, 앞에 뭐가 붙어 있었죠. 아, 네. 너무 익숙해가지고 제가 그랬는지도 이렇게 인식하지 못했네요. 울림이 가득한 클랑폴이었다고 얘기했었죠. 맞아요. 판도라는 항상 그냥 판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판도라예요. 저는. 오늘 막방인데 혹시 판도라 앞에 소개 멘트 궁금한 게 많은 판도라도 있었는데. 아 맞아 궁금한 게 네네. 많은. 네. 그랬었죠. 저는 그거 이름 앞에다가 지을 때는 없어가지고 그냥 저스트 륜 교수 이렇게 하고 있었네요. 네. 저랑 겹치시네요. 궁금한 거 많으신 적도 있지 않았어요? 네, 한번 그랬었었고. 개명하셨죠 사실. 네. 네. 그런 적이 저랑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겹치게 됐는데. 저희가 시즌 3 방송 시작할 때는 윤 교수님이 다른 이름이었다가 네. 이제 방송 2번 찍고 다시 그러네. 엎었다가 그렇죠. 나는 윤 교수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윤 교수가 되셨습니다. 나의 신분을 밝히겠다. 좀 더 진실성 있는 방송을 위해서 아, 그랬었습니다. 좋아요. 네, 오늘 새해 첫날은 아니고 1월 2일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떻게 새해 소망들 있으십니까, 윤 교수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꼬맹이들 우리 집 꼬맹이들 건강하게 잘 크는 거, 우리 가족 그냥 잘 행복하게 지금 같이만 지내는 거 그냥 이렇게 좀 소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음. 클랑플리 혹시 올해는 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슈퍼 프리랜서 연봉 1억 도전. 1억 도전. 판도라님 저 이렇게 이거요. 이거요? 슈퍼 프리랜서. 아 슈퍼 프리랜서. 야, 이거 알고 들으니까 싶다? 여기를 확 갑자기 손에 땀이 왔어, 났어요. 너무 갑자기 좋아서 확 땡겨요. 슈퍼 프리랜서로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아마존님은 뭐 새해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있는데 어허. 올해는 가슴이 좀 커지고 싶습니다. 네? 벤치프레스를 80kg를 드는 게 올해 목표거든요. 그럼 이제 가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이분 하실 것 네. 같아. 아, 그럼요. 이유는 맘먹으면 하니까. 충분히. 나중에 이 방송을 다시 들었을 때 과연 이제 80kg 들었을지는 모르겠네요. 들어야지. 조심하십시오. 네. 네. 근육 운동에는 벤치프레스 하다가 깔려가지고 막 다치고 막 죽었다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살살하세요. 위험합니다. 좀 걱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80kg면 한쪽 팔에 판도라님이랑 저랑 매달리면 되겠네요. 그죠? 어나. 네. 그런 다음번에 걸로. 테스트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책보다 별책 부록 마지막 방송입니다.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돌아서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고요. 다 눈물이 없네요. 오늘 울어야 방송 끝나는 거 아시죠?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식염수 있어 식염수. 그래서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시즌 3라고 해서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만하냐. 에피소드 4호는 지금 아직 이제 90화 7전령이 올라가기 전인데 그건 올라갈 거고. 그럼 이제 한 10개 좀 안 올라간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각자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좀 힘들다 요새 바쁘고. 근데 사실 바쁘고 힘든 거는 뭐 시즌 1 때부터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마다 이제 아마존이 약간 이제 이끄는 입장이니까 그럴 때는 플랜 B가 있다. 또 힘들다 그러면 플랜 C가 있다. 플랜 D가 있다. 해가지고 막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하다가 느낌이 그 좀 전에 편지 노래를 불렀지만 여기서 더 하자고 하는 건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서 그만하는 것도 조금 아쉽지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마치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윤 교수님 어떻게 할만하니까 갑자기 그러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인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네. 딱 제 에피소드 3개 해놓고 일단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약간 좀 벙찌기는 해요. 좀 붕 뜨긴 해요. 벙찌다기보다는 붕 뜬 느낌이 드는데 글쎄 어떻게 인수해서 계속 이제 네, 해주세요. 저는 륜 교수님 방송 듣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팬입니다. 진짜 해주세요.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일단 방송 자체를 이런 걸 안 해봤었으니까 그동안 했던 여러분들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잘 하셨구나, 잘 이끌어 오셨구나라고 고생했겠다. 진짜 고생했구나 생각도 들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확실히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살면서 이렇게 내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방송이라는 거를 하려면은 정말로 그만큼의 리저브드된 어떤 그런 에너지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이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 않았지 않았나. 이러저런 일, 집안에 있는 일도 있고 대외적인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를 넓혀가지고 들어오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하는 것 같으니까 좀 그렇다. 아니에요. 충분히 하고 싶은 얘기 오늘 그런 거 하는 자리니까. 욕심은 되게 많았어요. 네. 지금도 많고. 왜냐면은 비주얼을 제가 그렇죠. 좀 이끌어주고 맞아요. 싶은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촬영하셨던 것들 유튜브로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영상을 좀 챙겨보면서 이런 것들은 좀 집어넣어주면 좋겠다. 일단 배운 게 그거니까. 제가 배운 게 그거니까 어떻게든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조인을 했던 거고 그래서 노력을 좀 했긴 했어요. 네. 그렇죠. 윤 교수님이 오셔서 정말 영상 퀄리티가 시즌 2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아졌습니다. 그럼요. 막 효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노력을 했다는 티가 났으니까 다행이긴 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게 기대가 좀 됐지만 가능성을 맛본 정도. 가능성 정도까지 딱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예. 한다면은 뭐 지금 이렇게 뭐 말한다면 한다면 더 할 수는 있지만 딱 여기까지가 해야지만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이게 이런 배리어가 좀 생기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랑폴리 어떻게 시즌 3 어떠셨습니까? 시즌 3만 보자면 뭐 저도 좀 아쉬운 바는 물론 있는데 숨겨진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숨겨진 여러분 네. 영원히 보시지 못할 에피소드가 녹화는 했지만 하나 있고요. 저는 시즌 2부터 참여를 했는데 버라이어티하게 저는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첫 방송은 오디오로만 했었고 그렇지만 유튜브로 방송을 하기로는 했기 때문에 이제 화면은 촬영은 했지만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형태가 아닌 걸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선 이제 지금처럼 보여지는 형태로 여기 채울충에서도 했었고 또 테이핑 돌리는 것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줌으로도 해봤고 또 우리 또 판돌 스튜디오에서도 촬영을 해봤는데 여러 장소에서 했다. 네, 여러 장소에서도 하고 그걸 편집하는 과정들도 참 버라이어티하게 다양하게 정말 엄청 다양한 방법으로 매회 새로운 시도를 하며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얻은 게 많아요. 사실 도움도 많이 받았고 뭐 하나 물어보면은 정말 자세히 알려주시는 아마존님 덕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얻어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나이상이 아닐까 싶어요. 방송이 힘들고 이런 것보다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서 또 이제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이제 일이 더 많아져 가고 그리고 그 일들의 꺼리꺼리가 다 하나씩 좀 커지면서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지 않아져서 그래서 좀 그게 아쉬운 점인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사실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더 한다면 윤 교수님이 어떤 일들을 이제 더 이제 카메라에 담아주실까 저는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하긴 했어요. 그걸 더 보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또 갑자기 다들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오늘 종방 취소할까요? 하지만 힘들었다. 너무 좋았죠. 오늘 저희 이렇게 모처럼 널찍한 장소에서 테이블까지 놓고 이렇게 각 잡고 또 촬영하니까 요 세팅만 해도 너무 재밌었고 과정도 재밌고 이런 이야기 나누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매 방송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다들 개성 있게 얘기를 하시니까 지식을 얻는 것도 많았고 다 좋은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는 거 요거를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만도 세팅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방송 준비, 그 준비를 하기 위해 저희 회의 그리고 그 다음에 편집 사실 방송 하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전문 방송인들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좀 많은 스태프들과 또 함께 하는 그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재미있는 건 별개고 그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너무
쉽다. 각자 생계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거가 조금 계속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류은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제 마음으로는 뭐 너무 많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제한을 걸어야 되는 순간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저도 시즌 1부터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저의 가장 친한 친구 클랑폴이 들어와서 시즌 2보다 지금 3가 훨씬 캐릭터도 잡고 예, 방송도 재밌고 본인도 재밌게 준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됐고 재밌었고 윤 교수님 방송은 제가 패널로서가 아니라 예, 제가 청취자로서도 좋아하는 방송이었는데 몇 회 듣지 못하고 예, 이렇게 종방이 된다니 아쉽고 앞으로가 기대가 되고요. 아마존은 제가 처음부터 사실 믿고 같이 하자고 시작했던 방송이어서 저희 멤버가 오늘 이렇게 종방을 하지만 뭐 끝이 끝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희 계속 만날 사람들이기도 해서 우선 별책 부록은 여기까지 이렇게 종료가 된다는 점이 이렇게 됐다는 점이 이렇게 인사는 또 드리게 돼서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말이 길면 네. 편집하기 힘듭니다. 네, 맞아요. 아유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은 뭐 대본도 없고 스크립트도 없고 그냥 저희가 시즌 3 때 이걸 어떻게 유튜브로 잘 압축해서 내보내자 해서 막 치밀하게 막 짜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는 느낌이 잘 안 들어서 오늘은 오랜만에 주제가 대화의 즐거움입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제가 종방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처음에 시즌 1 때도 그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할 생각이냐? 그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작할 때 한 번도 쉬지 않고 150화 정도를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시즌 1 때 1년 정도 하고 이제 쉬었어요. 근데 사실 나는 아직 좀 그 뭐랄까 에너지가 남아있던 거야. 이게 다른 분들은 좀 힘들었거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좀 남으니까 유튜브를 시작했죠. 그래서 유튜브 13개 정도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게 딱 시즌 1 끝나고 시즌 2 시작하기 전까지 기간이었거든요. 유튜브 13개 만들고 시즌 2 하고 그다음 시즌 2도 하다가 힘들어. 그래서 딱 이제 그만하는데 사실 150화 쉬지 않고 갈 정도의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힘들다 하네. 뭐 하지? 하여튼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운동으로 돌렸었죠. 그다음 이제 운동 끝나고 다시 시즌 3.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유튜브 만들고 운동했던 게 만약에 별책 부록으로 쭉 이어졌다고 하면 지금쯤이 저는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150화 정도 만든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끝나고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잠깐 쉴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삶의 일상에 그 여유가 있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죠. 제가 생각해봤는데 별책 부록을 하지 않아도 제가 숫자로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0에서 100까지 바쁨의 정도가 있다. 그리고 100 정도면 이제 숨이 꼴딱꼴딱한다. 그러면은 저는 별책 부록을 하지 않아도 지금 90, 100, 90, 100, 90, 100 왔다 갔다 합니다. 꼴깍꼴깍. 별책 부록을 하면 95, 105, 95, 105, 95, 10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별책 부록 안 해도 충분히 힘든데 근데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하루가 다 정리돼서 뭐 회사, 집 이런 게 다 끝났어. 그래서 밤 11시야. 몸은 이미 녹초야. 자야 돼. 근데 자기가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오늘 나를 위해서 쓴 시간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시간에도 뭔가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든, 그러니까 몸이 힘든데 이 상황에서도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좀 더 해야 그래야 살 것 같다. 약간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희한한 병에 걸리셨군요. 근데 이게 그 먼저 그 하선하신 엿장수님, 묵사발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분도 사실 이래가지고 별책 부록 힘들어. 나 좀 다른 걸 해야 돼서 그래놓고 딴 데 가서 또 허덕이고 있습니다. 네, 그쵸. 다 다른 일을 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윤 교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줄타기 같아요. 보면은 내가 이쪽으로 얼마만큼 무게를 실을 거냐, 일로 실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매일 그렇죠. 진짜 이거 말고도 우리 방송 말고도 다른 거를 할 때도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그 안에서 얼마만큼 밸런스를 잘 맞추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시즌 3 할 때 윤 교수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되게 좋았어요. 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억지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이 별책부록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 교수님을 하면서 약간 여유가 생겼을 때도 그렇고 내가 지금부터는 하고 싶은 내 공부를 찾아서 하는 게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저도 별책부록을 사실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됐었고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돈이 되지 않죠. 그리고 돈이 될 뻔했어. 근데 그 얘기 까먹을 뻔했는데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할 뻔했지.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으나 종방을 한다는. 그래서 그 광고 의뢰하셨던 분께 정중히 저희가 방송을 쉬게 돼서 광고를 못 받을 것 같다고 광고 들어왔는데 너무 광고 못 해봐서 아쉽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돈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좀 설렁설렁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돈이 안 되니까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어디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연주하면서 5만 원씩 받는다. 근데 대신에 그쪽에서 해달라는 연주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한 달에 4번 가서 20만 원 벌었다. 그거랑 내가 하고 싶은 내 음악을 어디 가서 버스킹을 한다. 그건 돈이 안 돼요. 근데 그걸 꾸준히 쭉 하면 그 버스킹이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중요도가 약하다거나 오히려 더 내 음악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된다 그런 측면이라고 해서 저는 막 이거 좀 열심히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오히려 더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아까 윤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았다. 지금 보면은 다들 우리가 하는 일이 뭐 본업이 다른 사람도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모이는 거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같아요. 이제 정말로 그 음악적이든 아니면 뭔가 비주얼적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해왔었고 좋아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분출구의 하나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조인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 보여드리고 싶을 만큼 계속 보여줬던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다른 쪽으로 다시 또 이제 길을 잘 찾아가지고 분출이 되면은 또 좋겠죠. 그렇습니다. 아쉬워야 또 다른 걸 더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살짝 아쉬운 게 있어야지만 그걸 또 이제 레버리지 이게 뭐라 하냐 스프링보드처럼 뿅 해가지고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렇습니다. 근데 판돌림은 여하튼 또 방송 하시는 게 개인 방송 하시는 게 또 있으니까 거기서 또 판돌림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 방송을 통해서 또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거죠? 이게 바로 나예요? 네, 지금은 뭐 팟빵에서는 잠깐 쉬고 있는데 플로에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 3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그 팟빵에서는 계속 좀 쉬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시즌 종료될 무렵부터. 근데 예, 그 플로로 옮겨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저 혼자 하는 거여서 좀 결은 많이 다르긴 한데 저는 글쎄요 뭐 아쉬움 얘기하자면 정말 끝 없고 반성하는 느낌으로 이런 게 좋았고 아쉬웠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자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져요 제 개인적으로 계속. 근데 그냥 오늘은 그냥 뭐가 아쉽고 좋았던 거를 반성의 느낌보다는 지금 이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좋은지 고백하는 시간 같은 거 갖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계속 자꾸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초 하나씩 들고 오셔서 네, 제가 이래서 이러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앞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 좋겠고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많은 세월 동안 클랑펄 얘기처럼 그 저희가 매주 똑같은 방송이 진짜 없었어요. 뭐라도 하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녹음이 하나 안 되거나 녹화가 안 되거나 날려먹은 적도 많고 환경도 계속 바뀌고 근데 정말 그래서 난감한 적도 많은데 꿋꿋하게 그럼에도 모두 좌절할 겨를 없이 다음 걸 준비할 수 있게 해준 아마존이 있었기에 저는 진짜 이 시즌 1, 2, 3를 다 할 수 있었다. 전 개인적으로 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봤던 사람 중에 가장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세상에서 봤던 사람 중에 이런 분은 없어요. 사람보다는 안드로이드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지 가까이 않았나. 가서, 맞아.
그 생각 구조와 이제 약간 그죠. 그런 계층이 달라요. 걔가 맞아요.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오른 스케줄링 그럼요. 능력 진짜 대단합니다. 어제 새벽 2시에 여기 오늘 짐을 제가 잔뜩 가져왔거든요. 음흠. 그래서 새벽 2시에 짐을 싸면서 왜 이러고 있지 약간 그런 생각. 하지만 아직 열정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바리 엄청 싸웠습니다. 오늘도 짐을. 참고로 저는 양탄자를 들고 네. 판도라 맞아요. 스튜디오에 깔았었습니다. 시즌 3의 바닥에 있는 양탄자는 윤 교수님께서 네, 제공해 가져오셨던 주셨고. 겁니다. 네, 가져갔어요 도로 금방. 냈다. 좋았습니다. 저 시즌 3 때 뭐 많은 고민 끝에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같이 촬영하게 된 것도 저 개인적으로 너무 바쁜 시기에 촬영했던 거라 여러분이 오지 않았다면 사람이 드나들 수 없을 만큼 난장판이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그래도 정기적으로 사람이 온다는 건 저한테도 그 긍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대청소의 모티브가 되죠. 그렇죠. 사람 살 집으로 그 스튜디오로 만들어줬다는 점까지도 좋았습니다. 너무 예쁜 공간인데 저희가 탐내고 있다가 그렇게 스튜디오로 활용을 했는데 공간 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편했죠. 뭐 다 오시니까 멀리서도 오셔가지고. 그래서 몇 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올렸나 한번 어제 쭉 봤습니다. 그래서 90화 7전령이 마지막 에피소드였고 또 이제 저희가 월간 포차 3회 정도로 올렸고 각 시즌 종료 방송 3개 그러니까 총 96개 90개 플러스 3 플러스 3 근데 이제 그 1, 2부로 나눈 것까지 하면 그 팟빵에 에피소드 숫자가 나오는데 이제 107개 이 중에 107개 중에 6개인가는 뭐 이벤트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100개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떻게 꾸역꾸역 억지로 세보면 됐다. 그래서 됐다 고치고요. 그래서 뿌듯하다 목적을 이뤘다 생각이 들고 판도라님은 방송을 별책 부르기 전에도 많이 하셨잖아요. 100화 정도 해본 방송이 있으세요? 회차를 세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네. 근데 그렇게 정기적으로 메인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했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꾸려서 했잖아요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가 판도라의 기록이군요.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저희가 아쉬움도 얘기하고 좋았던 것도 얘기 충분히 했던 것 같고 뭐 이렇게 너무 분위기가 반성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주제에 맞게 대화의 즐거움에 맞게 저희가 준비를 좀 한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사실은 종방 공지를 전전 방송에 하면서 저는 청취자분들께 좀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종방 때 좀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그 방송이 올라가고 저희가 3일 만에 종방을 찍게 돼가지고 댓글을 달아달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질문 카드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질문 카드가 한 140개 정도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각자 내가 대답하고 싶은 질문 그다음에 각 패널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질문 요거를 서로 마치 청취자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생각하고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혹시 본인이 본인에게 질문하고 자문자답 하고 싶었던 거 질문 카드 중에 제가 보면서 이거 내가 대답하고 싶다 한 거 이제 골라봤어요. 그 거의 150개 정도의 카드를 정말 한 장 한 장 다 봤는데 그 중에서 6개를 제가 골랐어요. 근데 그 6개 중에 2가지가 답이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이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낙천적인 사람은 이 2가지가 한 사람이에요. 그 생각은 못했는데? 네, 그래서 이건 딱 보는 순간 떠오른 한 사람이 이 둘 다 아마존이었어요. 정말 브라보. 제가 이 사람을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언젠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그 언젠가도 한 4, 5년 전인 것 같은데 화가 언제 나? 화가 나? 그러고 화가 나겠죠? 사람이잖아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뭔가 개인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근데 그걸 자기도 모르게 내가 화가 나면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지만 내가 화가 난 모습을 봄으로 해서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짜증을 내고 있는 거.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안 할 것 같은 거죠. 안 하시던데요? 아무한테도 그걸 그러니까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그런 분위기로든 개인적인 근데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당연히 화가 나지 하면서 그때부터 그렇죠. 예, 얘기를 하셨는데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갑자기 그 어벤져스 헐크의 명대사가 생각나네요. 예. 뭐지? I'm always angry인가? 매일 화가 나고 있어. 나는 항상 화가 나 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뭔가 좀 누르고 있을 뿐이다. 근데 항상 화나 있진 않고. 참고 있거나 이거를 억지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참으면 병돼.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참고 있다는 느낌보다 분명히 개인적으로 그거를 해소하거나 다른 그거를 이제 이겨내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 것 같은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벤치프레스 80kg. 그런 거기다 다른 화를 목표로 벤치프레스 너 이렇게 거기다 화를 낸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과정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네. 겪었던 여러 그 부딪힘들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했던 그런 부딪힘들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늘 생각하고 제안하고 그리고 가끔은 답답하고 화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저희가 사람이 여러 명 바뀌면서 계속 상황이 바뀌니까 새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여러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방법을 무조건 만들어. 그래서 제안을 하는 그런 면이 되게 놀라웠고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말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사람인데 힘들어. 너 못하겠어. 이건 안 해. 이렇게 말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그럼요. 플랜이 끝도 무서운 없어. 사람이군요. 네,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원하는 걸 무조건 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큰 공을 한 사람이다. 근데 사회적으로도 저는 배울 점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성실하고 다정하게 잘 해낼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 정도. 판도라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아마존의 네. 칭찬으로 끝났습니다. 무서운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로 네 그렇습니다. 너무 웃겨. 근데 별책 부록에서의 뭔가 아쉽고 답답한 점은 이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회사의 친한 동료와 이렇게 뭐 커피 타임 하다가 나 별책 부록에서 좀 힘들어 뭐 이렇게 뭐 좀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데 힘들어 그 얘기하면서 하지만 더 열심히 해볼 거야 뭐 이렇게 그냥 누군가를 앞에 앉혀놓고 내 얘기 좀 들어라. 원래 저희가 고민이 있을 때 그냥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해소가 되잖아요. 뭐 별책 부록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으로 화를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분이시군요. 짜증이 안 나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이 아닙니다. 질문이 정신력이 가장 강한 사람, 가장 낙천적인 사람이 두 가지 질문이었잖아요. 그거를 견디고 억지로 해내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런 점을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감정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이라는 그 문장을 저는 자주 생각해요. 종종 그래서 그 기분을 이성적으로 정리해서 제가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얘기를 잘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분위기가 왠지 아마존을 엄청 띄워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식을 아니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한 번 했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편하게 하세요. 나도 하려고. 나도 좀 네. 띄우려고. 띄우려고 나도. 네. 아마존 칭찬 방송. 할 거면 제대로 합시다. 합시다. 존비 어천가. 좀비 어천가. 아니 저는 아마존을 보면은 굉장히 올거나이즈드 됐다. 뭐라고요? 올건해진다고요? 굉장히 올곧지. 잘 조직화시키고 맞아. 잘 정리하고 스케줄링을 굉장히 잘한다.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했을 때 회사에서 굉장히 필요한 어떤 맞아요. 그런 덕목 중에 하나예요. 내 회사 동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아까 얘기했던 어떤 낙천적인 성격 이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저는 그 내면에 맞아. 원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잘 꼼꼼하게 정리하고 챙기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분명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더 컸을 수도 있고 더 커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들끼리 4명 이 뒤죽박죽 이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4명을 아니지 본인은 가만히 있으니까 3명을 잘 고삐를 잡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놓는 그 능력 자체가 맞아요. 이 올거나이징하는 그 능력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하나 그건 있다. 이게 저는 반대예요. 저는 올거나이징을 하고 싶은데 힘들었던 사람이거든요. 회사 생활하면서도. 그래서 톡을 굉장히 안 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핸드폰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캘린더에다 넣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마존님은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매회 시간을 다 그 무슨 알림 무슨 토끼가 가지고 넣어주는데 나도 까먹으니까. 그렇구나. 근데 까먹어도 그거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쵸. 나처럼. 그 안에 다 들어와를 계속 하시니까 근데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 안 들어가. 계속 잊어버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냥 정말. 뭐, 네, 제가 까먹지 않기 위해서 나도 까먹으니까 그런 겁니다. 네, 근데 한결같이 굴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알림을 해주시고 굴하지 않고 우리는 제발 그만해. 막 나중에는 진짜 그랬는데 그러면서 배려가 곳곳에 있었어요. 저희 그렇죠. 이게 이 조직은 이대로 지켜야 돼 하고 그거를 규정 짓고 안 하면 내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쨌든 마음을 읽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서 죄송해요. 고생 많으셨죠. 기승전 죄송해요. 감사해요. 네. 자, 질문들 해보세요. 네. 제가 질문 카드에서 뽑은 저한테 할 질문은 올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데 올해는 사실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작년을 2022년? 얘기하자면 작년에 가장 역시 큰 변화는 몸이 줄었다 그거였습니다. 큰 변화죠. 네. 다이어트를 열심히 작년 구정 때부터 결심을 하고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막 하던 때였어요. 뭘 변화시키지? 그래서 뭐 새로운 외국어를 아니면 뭐 새로운 악기를 뭐 그런 것도 나를 변화시키는 거긴 한데 내 몸을 좀 변화시키고 싶다. 그리고 이 몸의 변화를 시작으로 다른 것들도 바꾸고 싶다. 그래서 그 시작을 몸의 변화로 하고 싶었던 거라 그걸 막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그 사실은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저의 트레이너를 굉장히 괴롭히면서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면서 그래서 몸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했던 게 가장 좋았고요. 근데 그 다음이 지금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몸의 변화를 시킨 건 성공했는데 이 변화를 유지하려니까 계속 거기 또 에너지가 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몸의 변화된 것을 유지하면서 여기서 또 추가로 새로운 변화를 하고 싶은데 이 별책 부록을 그만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뭔가를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랑 만약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 뭔가 내가 변하고 싶다. 저도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뭔가 변하고 싶을 때 몸을 한번 바꿔봐라. 근데 해보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몸이 변한다는 게 이렇게 나에게 변화됐다는 느낌을 줄 줄이야. 그래서 몸이 변한 게 참 좋았다. 그리고 오래 유지하고 싶다. 네. 그래서 저도 운동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어떤 운동 하실 겁니까? 크로스핏? 크로스핏. 오, 여러 사람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아는 클랑폴 취향이 아직 아닌데. 저를 다 잘 몰라요. 아유, 그렇구나. 알아갑시다. 네. 알아갑시다. 운동하는 거 생각보다 좋아하기도 합니다. 자주 하지 못할 뿐이에요. 한번 할 때는 매우 좋아합니다. 네. 크로스핏이 뭔지 아시죠? 일단 뭐 이렇게 같이 하실래요? 자기 심장이 이렇게까지도 뛸 수 있구나 알려주는 그런 한계를 그런 극한의 보여주는. 그런 거 안 좋아하는 것 좀 같은데. 극한 걸 좋아합니다. 그렇구나. 극도로 가만히 있거나 극도로 네네네네. 움직이거나. 근데 주가 극도로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봐왔던 저로서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1%의 그 움직임을 10%까지 늘려보고자 하는 것이 저의 올해 목표입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질문해 보시죠. 자문자답 하시죠. 자문자답을 아까 랜덤하게 뽑는다면서요? 랜덤하게 하려고 지금 제가 네. 이거를 가져왔고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휴지가 없다면 나와라. 이게 이상하게 나오면은 그것도 다 사실 되게 디테일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데. 아니. 한번 싹 뭐 나왔습니까? 귀신이나 외계인이 존재를 믿나요? 믿습니까? 저는 귀신은 안 믿어요. 안 믿고 외계인은 있을 것 같아요. 저랑 똑같네요. 귀신은 없는데 외계인이 있어요? 귀신이나 외계인은 같은 게 아니죠. 그럼요. 다른 건 알죠. 그렇죠. 달라요. 귀신은 왜 안 믿으십니까? 귀신은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그거 같아. 그럼 그냥이야. 그러면 귀신을 그냥. 왜 믿나요? 약간 이런 거랑 똑같은 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역으로 이렇게 질문하면은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 굳이 이게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이건 약간 좀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귀신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사후 세계가 있다 없다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인간이 죽은 다음에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따로 혼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형체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제가 그냥 단순히 없을 것 같아서 없어요가 아니라 나름 나의 논리대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마침 딱 이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세상이 논리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밤길 걷거나 혼자 집에 있으면 조금 무섭긴 해요. 점점 오고 있다. 조금 무섭긴 해요. 어. 괜히 막 저기 뭐가 툭 넘어지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귀신 이런 건 아니라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존재. 근데 잠깐만. 이거 귀신 얘기를 막 하면은 근처 온대요. 하지 맙시다. 난 절대 안 믿어. 절대 안 믿는데 하지 맙시다. 제 눈에 보입니다. 하지 마. 교수님 그런 뒤에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2명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방송 전에 얘기했잖아요. 누가 어느 여자분이 자꾸 소리 목소리를 들었다. 아까 융이 내던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소리 같이 들었다고. 들었잖아요, 저 나랑. 소름 돋았어. 절대 안 믿는 사람이고요. 저는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네, 외계인은 믿어요. 외계인 어서 오세요. 집으로 어서 오세요. 외계인이셨구나 아까 그분. 네, 외계인의 사후에도 귀신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답니다. 왜 맞다. 외계인도 죽으면 외계인 귀신 되는구나. 그렇죠. 야, 이런 재미있는 질문이 잔뜩 모여 있는 이 질문 상자였어요. 뽑는 거 좋네. 뽑는 거. 잘 뽑았다. 나는 빨리 다음 거 하고 싶어요. 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엄청 진짜 잔뜩 뽑아놨단 말이에요. 네. 자, 자문자답은 여기까지 하고 그 판도라님께서 카드를 쭉 보면서 판도라님이 저희 3명한테 질문을 막 주신 게 있어요. 네. 거기 고른 것 중에 하나씩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세 분에게 각각 궁금하던 걸 분류를 해봤어요. 네. 우선은 륜 교수님에게 제가 질문할 카드를 7개를 골랐는데 자,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다시 엄선해 볼게요. 네, 7개 중에서 살면서 한 많은 선택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뭔가요? 별책부록한 거. 듣고 싶은 무거운 답. 질문이다. 자, 듣고 싶은 답은 저기 네. 이미 하셨고 네. 살면서 되게 많은 거를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살면서 가장 질문이 뭐라고요? 좋았던 선택? 중요했던 선택?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택.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택. 내 의지는 아니었지만 태어난 거. 아, 멋있다. 이렇게 재밌고 흥미로운 세상을 살게 된 거? 와. 라고 하는 게 모험적인가? 너무 아니야. 이거 마지막 질문이어야 되는데. 또 다른 버전. 아, 네.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를 어머. 만난 거? 어. 이거는 뭐 편집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거를 해야겠는데. 그리고 보여드려야죠.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좋네요. 아니야, 이렇게- 또 있어. 끝나지 아직 않았어요? 안 끝났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가장이 많네요. 그럼요. 한두 그러네요. 개겠습니까? 좋아요. 근데 궁금해요. 한 가지 더 얘기해 주세요. 딱 하나 더. 그림을 그린 거. 어렸을 그러네요. 때 굉장히 꼬매였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퇴근한 다음에 A4 종이를 하얀색 A4 종이를 가져오셨어요. 네. 이걸 그때 막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 뭉탱이로 아빠가. 삐지는 고맙습니다. 뭉탱이로 사서 쓴 게 아니라 그거를 아버지가 회사에서 이제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항상 볼펜으로 이제 그리고 놀았었거든요. 그때 기억에 남는데 그때 그걸 되게 재밌게 한 어떤 그거를 했던 선택이 되게 잘하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그거를 했던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모든 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서 그림을 그리게 됐고 거기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고 또 제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고 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다 연결되는데 가장 돌이켜 보면은 그때 그 시절 혼자 그림을 끄적끄적거렸던 그 선택 그거 자체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제가 골랐던 여러 질문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며 가장 좋은 점. 그리고 내 삶에 가장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다음은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과 그 이유는? 그리고 또 하나,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 중에서 나에게 더 중요한 것. 근데
뭐다 하고 답을 듣지 않아도 앞서 하셨던 그런 대답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면서 이런 좋은 점들을 발견하시고 계시다. 예, 그거를 알아차리고 계신다. 그런 점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네. 맞아요. 만약에 그 질문을 하셨더라면은 비슷하게 대답을 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가장 힘이 돼주는 사람이 아버지, 가족들 또 이렇지 않았을까. 네, 이분 판도라님은 심리적으로 되게 전공을 잘 하셨어도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다음 저의 삶은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클랑폴에게 질문해 볼게요. 하지 마세요. 이럴 것 같은 사람이에요. 간파당했어. 예, 판도라님이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라든가 아니면 삶의 성찰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고. 예. 맞아요.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요. 굉장히 단호하시네. 그렇죠. 저희 안 망설이도 맞거든요. 안 맞는데도 계속 붙어 다니는 거 보면은 제가 좋아해요. 부족한 걸 채워준다는 거죠. 아무튼 사람의 관계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클랑폴에게 하고 싶었던 질문은 이거 아마 판도라라고 말하지 않을까? 아니면 판도라한테 푼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질문인데 자, 그중에 우선은 한 가지만 뽑아보겠습니다. 자, 조언이 필요할 때 가장 찾게 되는 사람은? 조언이 필요할 때 어떤 조언인가에 따라서 이제 네. 또 상황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네. 조언이 필요할 때 일단 음악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는 네 판도라님한테 항상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일단 1초의 망설임 없이 일단 버튼을 누르고 어떻게 생각해? 대답을 듣진 않아요. 저랑 많이 달라가지고 네, 제 의견을 저렇게 안 하면 되겠다 이렇게 물어는 받고 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결정은 이제 제가 알아서 하죠. 예, 근데 여하튼 물어봄으로써 그 방향성도 뭐 잡을 수가 있고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진짜 다각도를 많이 알고 계신 바도 있고 뭐 이런 건 모르겠지 싶어서 물어봤지만 알고 있거나 혹은 어떠한 대답이든지 주세요. 그래서 일단 물어보면 예, 무엇이든 답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최소한 물어보는 지푸라기 것 같아요. 하나는 잡을 수 있는 예, 그렇게 된다. 맞아요. 좀 민망하지만 기대하고 드린 질문이고요. 자, 걸렸다. 근데 스스로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이 뭔지 궁금해요. 저는 정말 클랑폴의 장점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뭐예요? 저 좀 알려주세요. 방송 이후에 알려드릴게요. 아, 네? 방송으로 내보내야죠. 정말 안 맞아. 근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 이거예요 하고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은 잡초근성? 네, 저는 어디든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네, 동의가 되네요. 아,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이건 너의 장점이야는 긍정적인 생각? 뭐 긍정적인 마인드?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긍정 에너지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중요하죠. 궁금합니다. 판도라님 얘기해 주세요. 장점이요? 비슷해요.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클랑폴에 대한 질문들은 좀 재미있는 질문도 많았는데 그중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네. 20살 어린 사람과 연애할 수 있나요? 20살 어린 사람과 연애 땡큐. 20살 어린 사람의 생각을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죠. 그분이 하고 싶다면 제가 뭐 거절할 이유는 없죠. 지금 되게 생각하는 척 했는데 얼굴 표정은 이미 좋았어. 1초 망설임을 일부러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20살 많은 사람은 어때요? 20살 많으면 이제 곧 가실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아마존에게 질문해 볼게요. 네. 자, 아마존에게는 저는 그 마음, 기분 상태 이런 것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나긴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처럼. 로봇 같은 인간이라 마음이 있긴 한가? 그래서 의외의 질문들을 좀 골랐는데 첫 번째 질문. 내 친구였으면 하는 유명인 있나요? 내 친구였으면 하는 유명인이요?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는 별로 유명인이 내 친구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이분은 그런 게 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내 인생 내가 산다. 내가 유명해지고 싶다? 내가 잘 돼야 된다? 그러네. 내가 그럼 유명해지고 되겠네. 싶다. 그러면 되겠네. 아, 그러네요. 예측 가능한 질문이었네요. 제가. 아니, 그런 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뭐 락스타라든가 뭐 내가 음. 좋아하는 뮤지션 뭐 이런 사람이 내 친구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 질문은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아유.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럼 또 생각이 의외의 안 나요.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만약 성형 수술한다면 요거 하나는 좀 고치고 싶다. 아까 가슴은 알았고요. 예. 그거는 성형 가슴은 성형이 네, 아니고 네. 노력에 따라 하실 수 있는 아이고. 거는 이제 하실 분이니까. 네. 네, 다음 회를 대중근, 기대하시고. 네, 예. 근성장이고 그렇죠. 아니 제가 얼굴이 이렇게 뭐 잘생긴 건 아니지만 충분히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성형보다는 요새 교정을 해볼까 이빨 교정을 아 진짜요? 해볼까 말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근데 뭐 나이 들어서 그냥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교정하면은 치열이 고른 게 요새 좀 괜찮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오. 들더라고요. 성형은 아닌데 또 눈 한번 라섹 이런 거 해볼까? 그러니까 변화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의 변화를 이제 뭐 살을 좀 뺐다. 그 다음에 또 해보고 싶은 것들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치열이 고르면 어떨까? 아니면 눈이 안경을 오랫동안 쓰고 있었는데 안경 없이 잘 보면 어떨까? 뭐 그런 거 그 정도. 네. 성형은 뭐 하고 싶기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하고 나서 거울을 보면 뭐 만족감도 있겠지만 되게 나 같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같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성형을 막 뭐 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 뭐 교정이나 라섹 수술 그런 거 해보고 싶다. 네. 제 기준에서는 뭔가 진화된 대답이다. 아, 이런 그래요?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하고 운동하신 이후에 그 몸에 대해서 그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누가 어떻게 보냐가 아니라 스스로 만족에 대한 걸 거긴 해요. 근데 그런 경험 때문에 다음을 생각하게 되신 거지. 과거의 아마존이라면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 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았는데 교정 얘기를 듣는 순간 치열을 고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태 몰랐는데? 몰랐는데 나도 신비롭죠. 사람이 참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안경을 벗는다면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처음부터 끼고 있었으니까. 예,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끼고 그렇죠. 있었습니다. 나랑 만났을 때부터는 예. 꼈으니까. 그래서 참 말의 힘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어요. 아마존에게는. 네, 이건 조금 아마존이 할 말이 많을 수도 있겠다. 먼 훗날 내 묘비에 새기고 싶은 문구가 있다면 리스트 나오는 거 아니야? 쫙 읊어갖고. 생각해놨을 수도 있어 이분. 먼 훗날은 도대체 언제일지 이거 모르겠어서. 봐봐, 이거부터 철학적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다면 별책부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라고 와. 새기고 싶다. 네. 뭐 그렇다기보다는 묘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묘비보다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다가 걸고 싶은 현수막은 있어요. 현수막 네. 준비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도 어쨌든 나의 지인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분들에게 같은 시대에 알고 지내고 여러 가지 뭐 울고 웃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한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뭐 그런 예전 교황님 말씀처럼 그렇게 그런 작별 인사를 담는 현수막을 걸고 싶습니다. 네. 묘비는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네. 그렇죠. 이 질문은 다른 분들에게도 해볼까요? 묘비에 새기고 싶은 문구 있으세요, 클랑폴? 묘비에 새기고 싶은 문구. 잘 살다 갑니다. 알겠습니다. 잘 사셨군요. 네, 네. 기쁘게 사셨어요. 그렇죠? 그거 새기기 위해서 잘 살게요. 아, 좋습니다. 너무 마무리 좋은데. 어때요? 린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딱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두 가지일 것 같은데 하나는 옵션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르는 자동차 잘 봤다. 이거랑 또 하나는 아직도 나르는 자동차 못 만들었냐. 너무 나르는 자동차에 대한 꿈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자동차가 날 때까지 살다가 죽을 거라고. 그렇구나. 실은 정말 재밌게 어저께도 제 알고 딸내미한테 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가셔도 날았어 이제? 아니야, 그거는 이거잖아. 상용화되진 않았잖아. 콥터잖아.
그래서 옛날에 뭐 이제 무슨 뭐 원더키드니 아니면 네. 뭐니 해가지고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애니메이션 네.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하늘을 날게 될 거다 자동차가. 그래서 그게 계속 마음에 있었는데 약간 이상하게 좌우명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좀 재미로 물어보는 질문에 있으면은 나는 자동차 나는 거 볼 때까지 안 죽을 거야. 혹은 나는 거 보고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은 어저께 딸내미한테도. 그런데 마침 뮤비 얘기를 물어봤으니까 그렇구나. 딱 두 가지로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 뭐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나 생각났어요. 뮤비에 뭐 할지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하신다니까 저분. 저는 묘비에다가 네. QR 코드를 심겠습니다. 어머. 그래서 그 QR 코드를 딱 와가지고 핸드폰 스마트 렌즈로 딱 찍으면 네. 내가 살아있을 때 뭔가 남긴 결과물들, 그러니까 별책부록 링크도 이렇게 나오고, 뭐 내가 찍은 중요한 사진들도 이렇게 쭉 볼 수 있고, 어차피 이제 인터넷에 남기고 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록들을. 뭐 내가 만든 노래들도 이렇게 그 QR 코드를 딱 하면 이렇게 나오고, 아 여기 묻힌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렇게 살았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런 걸 볼 수 있는 QR 코드를 하나 딱 묘비에다 새겨놓는 거죠. QR 코드래길래 4, 5세기랑 연결되는 줄 알았어요. 사후세랑 연결시킬 수 있겠다. 그 묘비에다가 상자를 만들어 놓고 숨겨진 상자를 만들어 놓고 서랍을 딱 열면은 위자보드랑 분신사바 이게 딱 있는 거야. 나한테 연락해 해가지고 할 말 있으면 해라. 할 말 있으면 해라. 내가 답해줄게. 재밌네요. 서양 사람은 위자보드 쓰고 어. 한국 사람들은 분신사바 이거 쓰고 그럼 되겠네. 재밌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한 할머니가 있대요. 아 그래요. 그 본인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들 위해 가지고 음. 위자보드 판을 나눠주고 다 같이 물어봐. 할머니 저 살아가셨어요? 약간 그런 거. 아니 저는 묘비에게 질문하면서도 제가 스스로 대답하기에는 묘비를 세우게 될까? 사실 이 질문은 사실 세운다는 전제로 드린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까? 그러면 당장은 뭐 이렇게 친구들이 슬퍼하고 그리워하고 기억할 수 있지만 그 무언가를 했을 때 나를 계속 찾는 사람이 내 사후에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도. 근데 재미있게 생각하자면 이런 말을 남겨야지 할 수 있는데 저 좀 약간 그 슬픈 감성이 좀 많나 봐요. 누가 찾아올까? 굳이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뿌려지고 싶어요. 아니면 나무가 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수목장 이런 거 생각한 적이 있는데, 네, 근데 그리고 또 굳이 여기에 뭐 잠들었다는 팻말 없이 그 나무가 잘 자라면 좋겠다. 언젠가 그런 거를 뭐 매체에서 보고, 저거 되게 멋있게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산불이 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수목장 하신 다음에 제가 저희 집 앞마당에 심어드리면 어떨까요? 집이 있을 예정이신가 봐요. 마당이 있는 집이 있을 예정이라면 마당에 있는 집에 화분에다가 화분 거실에 화분에 저분을 담기에는 좀 그런 집이 자기 집이 있다면 네, 저 그 집에 괜찮습니까? 묻힐게요. 네. 일단은 클랑폴은 뭐가 됐든 간에 나는 너희들보다 오래 살 거다. 그럼요. 그게 남아 있어요, 전제가 지금 깔렸습니다. 그 현수막 걸어드리고요. 네, 나무 심어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질문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화하는 거. 사실 항상 이렇게 대화가 재밌는 방송이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시즌 3가 약간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어요. 이런 거 질문 카드 가지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질문 카드 한번 보니까 딱 그 생각 들더라고요. 혼자 잠 안 올 때 이렇게 소주 한 병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쪼르륵 딱 하면서 하나씩 마시면서 이제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성찰하게 되는 질문들도 있고 아닌 거는 그냥 휙 던지면 되니까. 그 인형 하나 사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말하면 따라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질문대로 뭐 예를 들어서 너의 징크스는 뭐니? 이랬으면 너 징크스는 뭐니? 이렇게 얘기해주는. 아니, 그럼 대화가 되겠는데? 근데 그렇게 외롭게 사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도 딱 자기 전에 딱 일 끝내놓고 딱 자기 전에 한 2시, 3시까지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까 생각 중인데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생각할 수 있겠다. 좋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방송의 마무리를 우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그동안 열심히 들어주시고 봐주신 청취자분들 또 우리 동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시고 마치도록 하시죠. 저는 가장 늦게 조인한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딱 하나 남는 소회는 좀 더 빨리 올 걸.
아, 와. 여러분들과 좀 더 빨리 요 재미있는 것들을 해봤으면은 더 뭔가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일단은 제일 큽니다. 네, 그 정도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늦게 들어온 순서대로 할까요? 네. 클랑플레이 음, 정치자분들과 우리에게 네, 마지막. 저희 방송하는 가운데 그 여러 패널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너무 좋았고요. 진짜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많이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별책 부록은 이제 그만하지만 또 다른 방송으로 우리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활동들을 또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데서 만나요. 만나요. 저도 마지막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끝은 이렇게 되지만 너무 행복했고 윤 교수님과는 길지 않았지만 많은 걸 또 배웠고 그리고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이렇게 기꺼이 동참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또 좋은 때가 오지 않을까. 윤 교수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럴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리고 친구로서 알 때랑은 또 다르게 방송하면서 알게 된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지낼 시간들도 많이 기대가 되는 클랑폴. 제가 하자고 하는 일에 늘 기꺼이 잘 해줘요. 근데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동안 안 해왔던 일이고. 근데 뭔가 그래? 판도라가 하자고 하면 이유가 있겠지 하고 믿고 그냥 한번 시작해 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무엇보다도 이 대목에서 좀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아마존은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특별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죠. 여러모로 그동안 끌고 오느라 너무 애썼고 고맙고 계속 잡고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열정들이 이 별책 부록 이외에서도 계속 발휘되면서 잘 사실 것 같은 분이라서 앞으로도 옆에 가까이 붙어서 또 많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또 저도 언제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꼭 다시 좋은 때가 와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쉬움보다 모두에게 그리고 이 구독자분들께도 앞으로의 기대를 더 많이 품고 오늘의 이 시간을 저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해봤어요. 또 만나겠습니다. 같이 해준 패널 분들한테는 계속 오늘 편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사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사실 그대 있음으로 힘겨운 많은 날들을 견뎌왔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안 계셨으면 이거 못했어요. 특히 판도라는 처음에 같이 하자고 했을 때 흔쾌히 그래 해보자 그런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냥 사실은 저조차고 만든 방송인데 같이 좋아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뭐 후원도 해주시고 특히 우리 캡틴방님 매 방송마다 똑같은 방송도 감사해요. 유튜브에도 팟빵에도 달아주셔서 특히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스페셜 땡스 투 캡틴방 준범킴님도 준범킴님도 준범킴 감사합니다. 최고 감사해요. 후원 해주신 맞아. 아, 최고 그렇죠. 금액 후원자분이신데 그럼요. 잘 청취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재미있게 들어주신 네.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방송을 할 거고요. 뭐 별책 부록은 끝나더라도 저희가 계속 얘기한 대로 어디선가 또 만날 겁니다. 네. 뭐 그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뭐 팟캐스트가 될 수도 있고 오프라인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때 이제 저희 목소리를 듣고 혹시 가까이 오셔서 나 전에 책보다 별책 부록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라고 얘기해 주시면 정말 격하게 반가울 것 같아요. 정말. 그 방송을 들으셨군요. 맞아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